한미 간에 미국의 트럼프가 100% 남북 회담을 지지하고 비핵화에 이바지할 거라고 기대하고 김정은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말하고, 그것이 마치 미국이 평창올림픽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한국의 운전석 주도권이 넘어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한미 간의 관계는요,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웃으면서 그럴 뿐인데요, 이 웃음은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다 책임져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을 위한 그냥 단계적 위장된 웃음일 뿐입니다. 미국의 7,800톤짜리 핵잠수함 한 척이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하려다가 무산이 되었다고 어제 알려졌습니다. 이 핵잠수함은 보급과 휴식차 부산항에 들어오기 위해 우리 정부와 협의 중이었습니다. 한미는 동맹관계입니다. 한국군의 함정이나 잠수함이 한국군의 비행기나 수송기가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좀 쉬고 싶을 때 미국의 기지에 착륙하거나 입항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또한 한국에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야 그게 동맹이고요. 그런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동맹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거부됐다는 거예요. 정부 관계자는 핵 잠수함 입항 전에 한미 간에 협의를 했는데 우리 측이 북한에 압박 메시지를 줄 게 아니라면 들어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김정은이 했던 말이 뭡니까? 올림픽에 참가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걸었죠.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미국의 전략자산의 배치 중단을 내걸었습니다. 핵 잠수함은 대표적인 미국의 전략자산입니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한국 정부가 놀아나서 미국의 핵 잠수함을 오지 마라 했습니다. 자, 결국 미국의 핵 잠수함 입항 거부는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를 중단하라는 김정은의 1월 1일 신년사 요구에 한국 정권이 굴복을 해서 올림픽이라는 미명하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동맹도 아닙니다. 내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요, 동맹을 파기시켜버리겠습니다. 정말로 나쁜 놈들인데요. 한국 정권 이거 진짜 이따위 식으로 정권 끌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서서히 북한의 비위를 맞춘다면서, 아니 자신들이 원하던 속내였겠죠. 이제 서서히 단계적으로 북한을 위한 명분을 충족시켜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요, 어제 문체부에서 만들었다는 문 대통령의 평창 동계올림픽 5대 구상이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자, 이 구상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겠죠.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IOC와 협의하고 북한 선수단 임원의 금강산 육로로 대회 참가하고 북한 동계 스포츠 인프라 활용 방안 논의, 이거 마식령 스키장이겠죠. 북한 응원단이 원산항에서 출발해 속초항으로 입항, 금강산 온정각과 그 일대에서 올림픽 전야제 개최 내용 노력입니다. 여기서 배로 오는 거 하나 빼고는, 응원단이 지금 배로 오는 게 아니라 판문점으로 오는 거 빼고는 거의 그대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 대통령은 작년 4월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고 남북이 공동 응원단을 구성하겠다 했고, 12월 달에는 경강선 시성식 KTX 시성식 행사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계속 북한의 핵도발의 와중에도 작년에 5월 달에 당선된 이후 계속 평창 구상이라고 하면서 평창 구상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비핵화에 대한 구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퍼주는 구상이고 북한 비위 맞춰주는 구상입니다. 저는 문 대통령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해서 취임 직후 보완한 5대 구상에 통일부가 이제 8개 항목으로 기본 구상을 완료했습니다. 남북 선수단 개식 공동입장, 남북 공동응원단 구성, 북측 선수단 및 응원단의 육로 및 해로 입국 지원, 북한 측의 사전 훈련지 제공, 공동훈련, 북측 마식령 스키장 이용, 올림픽 개막식 전야제 건강산 개최, 북한 응원단 예술단 참여,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구성. 자, 문 대통령의 5대 구상과 정부의 평화올림픽 8대 구상의 기초에 우리가 북측에 먼저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통일부가 어제 깠어요.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그러니까 대통령도 되기 전 2017년 1월 강원도에서 북한의 금강산 호텔이나 마식령 스키장 등을 숙소나 훈련시설로 활용하고 금강산에서 동시 전야제를 하면 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되기도 전에 된다고 전제하고 이런 구상을 했고 이걸 우리만 만들어 있던 게 아니라 북측에 이미 줘서 올림픽에 참가하면 이렇게 하자고 북한의 요구 조건이 나왔겠죠. 자, 미군하고 훈련 중단해라.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중단해라. 올림픽이 끝나면 금강산 개성공단 마식령 너네들이 지원해라. 그리고 미국 중심의 대북 제재 압박을 너네들이 나서서 뚫어라.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발표하자. 그러면서 무력화시키자. 미국의 제재 압박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측의 문재인의 5대 구상을 이렇게 강화시킨 8대 구상. 그리고 북한 측이 요구하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나 전략자산 배치 중단 등과 또 북한의 개성공단,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금지를 해제하기 위한 어떤 부분으로 올림픽에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그걸 해제하기 위한 부분으로 최대한 홍보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실상 북한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북한이 하는 거다. 북한은 이렇게 평화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올림픽 기간에 다 보여주고 개성공단 금강산 마식령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발표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 등을 남북 간에 협의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제재 압박, 해상 차단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자. 이 구도가 짜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문정인이 예언자처럼 한마디 하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 그대로 실천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 또한 북한과의 깊숙한 의견 교환 끝에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다듬어져서 대통령이 되면서 곧바로 그것이 실천에 옮겨졌고 끊임없이 북한의 그 의사가 전해졌고 그리고 북한은 그걸 하기 위해서 요구 조건들을 내걸었고 그걸 들어주겠다고 해서 지금 올림픽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임종석의 레바논 방문이 그런 관점에서 이걸 마무리 짓는 최종적인 북측과의 어떤 이벤트이지 않았나 보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쇼고 지금 북한하고 판문점에서 9일날 만나니 15일날 만나니 17일날 만나니 하는 건 전부 형식적인 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회담이 어제 오후 9시 저녁에 9시쯤에 끝났는데 오전에 이미 단일팀 만드는 거를 다 알고 여자 아이스하키 팀 위문을 가지 않았습니까? 무마하러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일련의 내용들을 제안한 것은 북한의 요구를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다 제안을 했고 북한이 자기들이 거기에 수용할까 안 할까 하는 부분에서 순순히 들어줄 북한 놈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상의 기재잖아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으로 내건 것들이 문정인이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문정인은 어떻게 북한의 요구사항을 미리 다 알고 있었을까요? 이제 통일부가 자랑스럽게 그냥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의 당선되기도 전에부터 구상이었다고요. 이게 다 문 대통령 뜻이라고 문한테 찬사를 보내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꿍꿍이 속을 다 노출시킨 거죠. 이게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한반도 기고 나발이고 그게 다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훈련도 중단하고 전략자산인 핵 잠수함 등도 배치하지 마라 하니까 한국이 미국의 핵 잠수함 보고 들어오지 마. 부산으로는 못 들어와. 시내로 가라. 조용히 그냥 남의 눈에 안 띄는 데 가서 찌그러져 있으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미국 측이 그렇다면 입항하지 않겠다. 굉장히 불쾌해진 거죠. 그러면서 입항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이런 급의 핵잠수함을 13척을 지금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 해군의 공격용 핵잠수함 중에 하나로 가장 최신형으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MK-48 어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참수작전 등에 쓰일 수 있는 특수부대 침투용 소형 잠수정 등도 갖추고 있는 최신 핵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미국의 이 밴쿠버에서는요, 21개국, 주로 유엔 참전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모아서 올림픽 직후에 해상 차단을 어떻게 할 건가를 미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자, 남북 간에는 온갖 화해 분위기를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대응과 해상 봉쇄 등 압박 조치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와 훈련은 단편적인 무력시 차원을 넘어 매우 아주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21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요,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이제 올림픽만 끝나면 착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 정부 관료들이 북한과 충돌이 벌어질 경우 어떤 군사적 옵션이 가능한지 다 살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미 82 공수사단 병력 119명이 C-17 수송기 편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흑표범 날개 작전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 공수사단은 최정예 미국의 부대 중의 하나로 유사시에 북한 지역에 내부 침투하는 부대 중 하나입니다. 자,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미국은 특수부대를 한반도에 100명이나 배치했고, 미 본토의 예비군 동원센터 등을 점검을 하고 있고, 네이비실, 델타포스 등 북수뇌부 제거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최정예 특수부대가 한국에 배치된 이 부대에 포함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 갈빈슨 항모는 지금 한국으로 출발을 했고, 또 이 존 스테니스 함도 곧 올 거라고 하고, 일본의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도 지금 배치되어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까지 합치면 항모 3척이 다시 한국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일본에 도착한 4만 톤의 상륙함에는 해병 1100명과 F-35B 수직 이착륙기 스텔스기가 이렇게 31대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유사시에 해병을 풀고 한편으로는 스텔스기가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는 A, B, C 세 가지 종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해병대, 해군용으로 이렇게 각자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해병대용은 수직 이착륙하고 해군용은 이 이륙하는 거리가 매우 짧은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군은 일상적인 스텔스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초강경 군사 옵션을 올림픽 이후에 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지금 21개국 회의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봉쇄 압박을 할 거고, 그것이 결국 핵심은 해상 차단이고, 거기에 당신들도 같이 해군 군함이나 비행기 등을 보내서 합류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 뒤에 있는 이 사진이요, 틸러슨과 강경화가 같이 회의에 참가해 있는 사진인데 한국은 마지 못해 가 있죠. 근데 옆에 조그만 노란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한반도 일대를 지나가는 비행기들입니다. 틸러슨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11월 29일 북한이 ICBM을 쌓았을 때요, 인근에 지나가던 비행기가 민항기가 9대 있었고 716대가 그날 그 지역을 지나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런 미사일 발사도요, 비행기에 맞을 수 있는 매우 큰 우려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언제 어떻게 쏠지 말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쏘는데 지나가는 비행기에 맞으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 밴쿠버 회의의 핵심은 북한에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거고 북한의 밀수를 막기 위한 해상 차단 활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고 회의 성명에서는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해상 차단,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수출 경로를 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이런 군사 외교적 압박 기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미국 핵 잠수함의 국내 입항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한국이 미국의 해상 차단에 가세를 해요? 안 할 겁니다. 심각한 사태가 한미 간에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은 한국의 이런 북한과의 화해 무대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시간 끌기 의도에 지금 알려들고 있다. 북한의 이 매력 공세, 즉 자신들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공세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경화는 여기 가서 북한의 평창 참여를 위해서 하는 남북 대화가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변을 하고 밴쿠버 호텔에서 기자를 만나 이번 회의는 20개국 외교장관 차관 회의로 남북 대화 재개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미 1등 각국 외교장관들이 회의에서 해상 차단을 포함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에 한국의 외교장관이 가서 기껏해야 지금 평화적으로 북한하고 올림픽 참가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고 바람 빼는 소리를 하고 자빠진 겁니다. 강경화는 대북 제재와 압박도 외교적 수단이지 북한에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다면서 북한의 방향을 비핵화로 바꾸면 훨씬 밝은 미래가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에 잘 관리 유지하면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논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인식을 각국 장관과 공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지런히 각국 장관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남북 대화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이에요. 틸러슨 장관과 붙어 있으면서 의견을 교환했다. 틸러슨 장관도 비핵화는 대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면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과 관련한 질문에 군사적 옵션은 억지력 차원에서 하는 얘기다.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을 했답니다. 자,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그걸 가지고 자신이 평화 전쟁 반대로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가지고 있는 여러 구상은 대선 후보 때부터 갖고 있었다 하면서 비핵화를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북한 불러서 대화하고 지원하고 올림픽 참가시키고 이렇게 하면 비핵화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비핵화가 된다면요. 저는 정말로 청와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3박 4일간 사죄를 하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세요. 결국은요. 이 지금 평화 공세의 끝은요. 문 정권이 독박을 쓰는 행태로 끝나고 말 겁니다. 감당을 그때 다 해야 될 거고요. 강경화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밑에 김기춘 실장 어찌 되는가 보셨지요. 나중에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해서 될 일 아닌 겁니다. 지금 장관 하면서 어디 가가지고 폼 잡고 뭐 만나고 다니니까 경치 좋은 밴쿠버 가서 기분 좋지요. 그거 나중에 다 책임져야 될 일로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책임 물어야 됩니다.